11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슈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초겨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투자보다는 건강 먼저이죠. 오늘 키워드 4개 보겠습니다. 트럼포비아, 금값 하락, 한미 사이언스, 핵심 일정 이렇게 순서로 하나씩 볼게요. 자, 지난주에도 트럼프 당선 이후 계속 국내 증시가 흔들렸습니다만 그 와중에 외국인들은 계속 팔았죠. 그런데 금요일에 변곡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또 장중에 금요일 하루 동안 7.2%도 급등한 계기도 있었죠. 이번 주가 굉장히 궁금한데 증권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긴급 점검부터 일단 먼저 해볼게요. 긴급 점검을 하려면 그동안에 얼마나 긴급한 상황인지 살펴봐야겠죠. 미국 대통령의 트럼프 공화당 측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우리나라 코스피 수익률이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6.21% 내렸습니다. 이것은 주요 20개국 가운데 한국 증시가 코스피 수익률이 최저라는 것을 뜻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코스피의 외국인 이탈들이 좀 가속화되면서 코스피의 외국인 비중이 한 32%, 그러니까 연저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 이번 주부터는 반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가 증권가뿐만 아니라 여러 지표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은 개인들이 드디어 이 코스피의 상승에 베팅하는 모습들이 관측이 됩니다. 이 코스피 200의 2배를 추종하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개인들이 순매수를 이제 하기 시작했고요. 이것은 낙폭과대 심리가 들어오고 있다. 이제 저평가가 너무 된 것 아닌가라는 심리가 개인 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말씀하셨던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효과는 사실 이번 주부터 반영이 돼야 될 겁니다. 이 조금 재밌는 게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발표 전부터 주가가 오른 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 뭐 생계 아닌가 이런 또 의심도 살짝 들긴 하죠.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실제로 판단할 때 아마 이번 주부터 이런 흐름들이 다시 반전될 수 있을 토대가 마련되고 있어서 이제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기술적인 반등의 구간에 접어든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공포를 트럼포비아라는 말로 표현을 하면서, 그런데 트럼포비아라는 우려는 사실 과장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포비아의 내용들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에 대한 문제일 건데, 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관세라는 것이 뜯어보면은 모든 부분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 부분에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든 에너지라든가 물가를 올리는 정도의 관세 부과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가 불안할 수 있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무분별한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의 물가까지 끌어올리는 상태가 됐을 때의 문제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올 가능성보다 더 높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어떤 논리와 심리에 대한 얘기였다면요, BNK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패턴이라든가 숫자를 들어서 코스피의 반등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우선 현재 주가 흐름 대비 코스피 200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은 이 점을 들었는데, 코스피 200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분기비입니다. 분기비로 순이익 기준 1.7% 상승했거든요. 영업이익 측면에선 조금 안 좋은 점이 있지만 그래도 주가 흐름 대비 코스피 200 기업들 실적 나쁘지 않다는 점 하나 들었고,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은 이게 조금 재밌는데, 우리 증시가 1997년 이후 20번 정도 침체권에 진입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침체권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알고 보면 강력한 반등 신호라는 겁니다. 김성노 연구원의 분석인데요. 침체권이 참 많기도 했네요. 20번이나 있었다는 거죠. 예. 예. 코스피의 기술적 지표 4가지가 모두 침체권에 진입한 게 지난주 13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이 기술적 지표 4가지 자세하게 살펴보면 21위 격도 95% 이하, 심리도 30% 이하, 또 상승 종목수를 하락 종목수로 나눈 ADR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것도 75%, 그리고 상승일 거래량과 하락일 거래량의 비교 지표, 이런 것들이 모두 침체권에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침체권에 접어든 게 20번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평균 주가 상승률이 이 신호가 나온 이후에 19.2% 코스피가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과매도 신호가 내외부 요인으로 나타난 지금 우리 증시가
반등할 가능성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 떨어지기만 하거나 오르기만 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죠. 맞습니다. 자산 가격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는 지적들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뭐 트럼프포비아 과장돼 있다 이런 지적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세를 올리면은 인플레 자극하고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데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라는 쪽이죠. 내적 갈등을 유발할 겁니다. 트럼프의 그런 점에서 당초 계획대로만은 안 갈 거라는 이런 희망적인 증권가 분석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 금값 보겠습니다. 한때 트로이온스당 2,800달러 넘기도 했었는데 지금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금값 전망 궁금하시죠? 역시 지금 금값도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탓이라고 해보죠. 트럼프 탓에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달러가 강세였으니까. 달러가 강세고 트럼프 정부가 비트코인에 친화적일 것이라는 기대에 여러 가지 자산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모인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그동안의 고점에 다다랐던 금값이 내려가는 현상을 보였으니까요. 얼마나 내려갔냐? 지난주에 4.6% 떨어졌는데 이게 3년 만에 최대 하락폭이었습니다. 그만큼 금값이 지속적인 상승을 해왔던 안전자산이라는 반증일 수도 있겠는데 이게 미국 대선 당시에 금 ETF 유출액만 6억 달러 정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수준인 건데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순유입을 기록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월가 같은 경우는 트럼프 트레이드로 금 투자가 지금 이탈한 것은 맞는데 이것이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다시 금값이 오를 것이냐 중론은 그래도 금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논리가 비슷합니다.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혹은 트럼프 공포가 시장에 100% 반영됐다라는 게 그 얘기고요. 모든 공약들이 현실이 되거나 모든 시나리오가 생각하는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갈 때 금값들이 다 떨어지거나 뭐 자산들이 가상화폐로 다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이성을 다시 찾는 듯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그동안의 이 신흥국 중앙은행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중국의 가계 쪽에서 금을 계속해서 매입을 해왔었는데 이런 현상들이 한동안 유지가 될 겁니다. 일단은 중국의 가계에서 금을 선호하는 이런 현상은 유지가 될 것이고 다만 하나 봐야 될 거는 신흥국들의 금 매입은 줄어들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매입이 줄어든다는 거지 매도로 바뀐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금 랠리는 지금보다는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조정장이 오더라도 그것은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 가야 될 것이다. 금리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네, 지금 뭐 며칠 동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단기 조정일 것이다라는 게 증권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 한미 사이언스, 한미 약품. 사실 우리나라 이 경영권 오너의 경영권 시스템에 대해서 요런 이제 가족 간의 갈등들이 약간 회의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단 말이죠. 특히 대표적인 이제 기업이 한미 사이언스인데 이 와중에도 뭐 실적은 괜찮게 나오긴 합니다만 한미 사이언스 금요일 장 마감 후에 또 대량 매도가 나왔죠. 맞습니다. 이번에 대량 매도는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그러니까 이 둘째에 대한 얘기입니다. 차남입니다. 차남에 대한 얘기인데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보유 주식 105만 주를 지난 14일 블록딜 시간에 대량 매매로 매각했다는 사실을 15일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 지금 반대쪽에 서 있는 어머니 송영숙 회장을 공격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머니께 빌려드린 돈이 있었는데 이거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상속세를 내야 하게 되었고 상속세를 내는 재원을 주식을 팔아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주주한테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엄마가 돈을 안 갚아서 어쩔 수 없이 팔았어요라는 거네요.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모친 송영숙 회장 쪽에서도 이제 할 말은 있겠죠. 사실과 다르다. 지금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채무 변제를 위해서 상환을 언제 할지 계속해서 조율하는 기간인데 이 중에 아들이 악의적으로 언론에 유포를 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잡음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미사이언스가 송영숙 회장과 이제 임주연 장녀죠. 반대 측에 있는 인사들을
고소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악의적인 소문들을 유포하고 있다.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주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일들을 반대쪽에서 하고 있다라는 고발건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잡음들이 적어도 28일 임시주총 전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네, 한미 사이언스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은 28일 임시 주총이 되겠네요. 지금 지분율만 놓고 보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그 3자 연합이 더 높죠. 여기에 모친과 장녀가 속해 모친과 있죠. 장녀가 소속돼 있는 3자 연합이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에 대한 공격이 장남, 차남 계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변곡점은 28일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핵심 일정도 짚어봐야 되겠죠. 이번 주 핵심 일정은 지금 이 월백에 나오는 엔비디아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보시죠. 일단 화요일부터 본격적인 경제 지표라든가 살펴보셔야 될 부분들이 나옵니다. 19일에 우리나라 지금 빚 얼마나 있느냐, 이거 얼마나 걱정스러운 수준이냐 보여줄 수 있는 3분기 가계신용 나오고요. 그리고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도 통계청의 자료로 나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 봐야 될 게 하나하나 여기에 기재하진 않았지만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부터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라든지 미국의 리사 쿡 연준 이사와 같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이번 주에 많이 나올 것이고 화요일부터 확인이 될 겁니다. 방향성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도 약간 매파적이었단 말이죠, 지난주에. 시장에 조금 걱정을 끼칠 네. 만한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20일 수요일에는 우리나라 금감원이 국내 시중은행과 외국계 은행 지점 10여 곳의 외환 담당 임원들 불러서 외화 유동성 상황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환율이 불안하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날 조금 더 중요한 게 중국에서 11월 대출우대금리 LPR 결정합니다. 이 중국에서 1년물 LPR, 5년물 LPR 여기에 대한 이제 결정이 나오는데 지난달에 예상 깨고 금리 인하를 했었죠. 지금 현재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은 이번 달에 그러니까 수요일에는 아마 중국 은행이 이것을 낮추지 않을 것이다, 동결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일 우리나라의 수출입 통계 관세청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나오는 거 1일부터 20일까지 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 전에 나올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우리나라 실적, 장전입니다. 우리나라 장전입니다. 미국은 장후고요. 목요일 장전에 나올 것이고 이게 바로 한국의 SK 하이닉스라든지 여러 반도체주에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엔비디아 실적 예상치는 3분기 330억 달러의 매출 그리고 주당 순이익 0.74달러 수준인데 아마 이거 웃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웃돈다고 해서 주가가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그 다음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대해 지금 시장의 관점이 맞춰져 있을 겁니다.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할 블랙엘과 같은 차세대, 그레이스 블랙엘과 같은 차세대 AI 칩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문제 없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시장을 움직일 가능성이 요즘 높은 상황입니다. 발열 문제 조금 있다 뭐 이런 소식이 좀 블랙엘 들리는데. 같은 경우가 그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21일은 굉장히 한국에서도 중요한 날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우리나라 대외경제장관 간담회의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 경기 선행 지표를 알 수 있는 미국의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ISM 제조업 지수가 아니라 S&P 글로벌 제조업 지수입니다만 그래도 미국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온다는 점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참고로 오늘 우에다 가지고 일본은행 총재 발언을 합니다. 금리 인상 스탠스 어떤 얘기가 나올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랠리 이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